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8월 7일 수요일 아침 방송 즐겁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명언은 마음으로 원하는 것을 생각하고 그것이 마음에 가득하게 할 수 있다면 그것이 당신의 인생에 나타날 것이다. 론다번. 네, 감사 스마일도 마음으로 원하는 것을 항상 생각하고 있고 그 생각한 것을 실천하려고 오늘도 노력하겠습니다. 감스님들도 꼭 마음으로 원하는 것을 생각하고 작더라도 실천하시라는 말씀 드리고 기쁘게 오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네, 하반기 부동산 투자자를 위한 조언. 성공한 투자를 하기 위해 천재일 필요는 없다. 단지 다른 투자자들보다 덜 멍청하기만 하면 된다. 찰리 먼거. 네. 멍청하다라는 표현보다는 다른 투자자들보다 조금 더 빨리 움직이는 게 더 좋다라는 말씀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각자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장기 투자의 난이도가 이렇게 평탄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실제로 이렇게 장기 투자를 하게 되면 구덩이도 있고요. 이렇게 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또 뭐라고 그러죠? 이게 곤도라를 또 탈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깊은 강과 바다를 갖다 만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장기 투자를 갖다가 하게 되면서 겪게 되는 그런 경험들이 다양하다는 말씀을 오늘 아침에 드립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렇게 평탄하게 장기 투자를 갈 수가 없다라는 이 이야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남들을 따라서 가려고 하지 마시고 본인들의 그런 인사이트를 가지시고 투자를 오랫동안 해 가실 것을 오늘 감사스마일이 이야기 드립니다. 오늘 방송 전에 알고 계신 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감사스마일이 태국 방콕과 파타야를 다녀왔습니다. 콜로세움이라는 파타야에 말 그대로 트랜스젠더 쇼를 갖다가 또 관람을 했고요. 그리고 제가 조련사 없이 한 30초 동안 호랑이 옆에 있었는데 너무 무서웠어요. 사실 이렇게 좀 태어난 척 하려고 했는데 이 호랑이가 실제로 이렇게 가까이 호랑이를 마주한 적은 처음이었고 또 이렇게 조련사 지금 사진에서 없잖아요. 조련사에 나가 있었거든요. 나가 있었는데 앉아라 그래서 앉아서 저 고양이하고 강아지를 만났을 때랑 느낌이 너무 달랐고 이 앞발 보이시죠? 이 앞발로 진짜 한 대 칠 것 같아서 좀 쫄아서 있었던 상황입니다. 참 다양한 경험을 이번 여름휴가 때 했는데 여름 물놀이도 또 하고 또 쇼도 보고 또 동물원에 가서 이 악어농장에 갔는데 또 악어농장에 이 호랑이 또 백호 그리고 또 기린까지 만났어요. 이 기린을 원래 이렇게 찍으려고 한 게 아니라 동영상을 딱 찍고 있는데 기린이 저에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보이시는 이 나무에 이 나뭇잎을 먹으려고 온 것 같은데 그 기회를 제가 포착해서 이렇게 또 셀카로 또 찍었습니다. 참 너무 3박 5일 즐겁게 여름휴가를 다녀왔는데 문득 제가 태국 파타야를 다녀왔던 기억이 2016년도에 한 8년 전에 다녀왔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랑 또 8년 후에 또 제가 2024년에 방문했을 때 8년 만에 제가 방문한 것 같은데 많이 달라져 있었고 특히 여러 가지로 또 새로운 부분을 또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스님들도 이제 여름휴가를 갖다 가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물론 국내 여행도 좋지만 또 동남아시아 쪽으로 해서 한번 가보실 것을 추천드리고 태국 날씨보다 많은 분들이 태국 간다고 하니까 덥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대한민국이 더 더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한 점심때쯤에 도착을 했는데 날씨가 너무 더워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무더운 여름 폭염을 슬기롭게 잘 이겨내시고 이번 한 주도 화이팅 하실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네, 서론이 너무 길었는데요.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왜 아파트에 투자해야 할까? 네, 빠숑님이 블로그에 멋진 또 인사이트, 부동산 인사이트를 남겨주셨는데
비지한국의 빠숑님께서 매주 이렇게 부동산 칼럼을 갖다가 기고하십니다. 그래서 휴가 기간에도 저는 빠숑님의 수도TV를 또 들었는데 너무너무 또 좋은 인사이트가 있어서 감스님들께 오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왜 아파트에 투자해야 할까? 생활 인프라, 보안, 유지, 보수 장점, PAR 입지, 구분 능력을 키워야 된다라는 말 그대로 핵심적인 내용을 먼저 말씀을 해주셨는데 감사 스마일도 처음부터 이렇게 아파트 투자를 했었던 건 아니었고요. 일단은 1주택을 갖다가 장만을 하고 그리고 난 이후에 보니까 뭐 상가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토지라든지 그리고 뭐 오피스텔이라든지 지식산업센터라든지 여러 가지의 부동산 투자 상품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으뜸이 아파트다는 말씀을 또 드리면서 또 경험을 토대로 또 그런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아파트의 인기가 특별한 의미가 있고 실제로 실거주 가치를 넘어서 투자 가치를 또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내가 아파트를 투자를 해서 아니면 실거주해서 2년, 5년, 10년을 장기 보유하고 있으면 샀던 금액보다 비싸지고 뭐 2배, 기본적으로 2배 정도는 다 오르는 것 같고요. 많게 오르는 데는 뭐 3배, 4배까지도 원 분양가에 대비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서울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의 인기가 더더욱 높아지다 보니까 지방에 계시는 분들 또 내 자녀를 위해서 서울 및 수도권, 서울과 맞붙어 있는 아파트들을 일단 지금 많은 분들이 수요하고 있다, 매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몇 가지 요인만 지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게 생활 인프라입니다. 그래서 아파트 단지가 보통 이제 생활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고 또 서울이라든지 부산 대도시에서는 쇼핑몰, 학교, 병원, 뭐 또 역세권 이런 것들이 다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다 보니까 생활 편의성이 너무 뛰어납니다. 그래서 역세권의 대단지의 신축, 역대신이라고 해서 이 세 가지는 이제 많은 2030 세대들도 이 세 가지를 갖다 가지고 내 집 마련이라든지 투자로 지금 접근하고 있는데 일단은 바쁜 현대인들이라든지 가족 단위 거주자들에게 중요한 요소가 이제 방금 이야기 드렸던 생활 인프라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보안 및 안전 측면입니다. 그래서 아파트 단지에서 경비 시스템이라든지 CCTV, 뭐 출입 통제 시스템 등 보안 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서 범죄 예방에 효과적이면서 특히 여자분들이라든지 자녀를 둔 가정에서 중요하게 고려되는 요소. 물론 남자들도 아파트를 좋아하긴 하지만 여성분들이 더 아파트를 더 선호하고 있고 특히 서울 수도권에 있는 역세권이라든지 대단지라든지 신축 같은 경우에 더더욱 선호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아파트는 관리업체라든지 관리사무소를 통해 가지고 공용시설과 외부 공간의 유지보수가 이뤄지는데 단독주택과 달리 이제 거주자들이 개별 세대별로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장점이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 어머님도 지금 단독주택에 거주하고 계시는데 이제 아파트로 이제 이렇게 가려고 이제 했었던 것들을 이제 본인은 아파트가 싫다라고 처음에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지금은 이제 바뀌셨죠. 특히 또 고령화 사회를 저희가 이제 살아가는 데서 또 아파트만큼 편한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뭐 60, 70, 80 세대들도 아파트에 중소형 한 20평대 또 자녀들이 오게 되면 화장실 부분이라도 있다 보니까 아파트 25평 화장실 2개가 또 필요한 그런 20평대 아파트를 갖다가 고령층에서는 또 선호한다라고 또 이런 또 여러 가지 그런 조사에서도 나오고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도 지금 저에게 상담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라든지 또 손님들하고 또 만나서 미팅을 해보면 뭐 30평대 아파트를 가장 선호한 건 맞지만 지금 이제 20평대 아파트들도 만약에 이제 가격 대비 20평대 아파트도 상당히 많이 선호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 이런 특징 때문에 아파트의 그러한 선호 현상은 더더욱 높아질 것 같고 이런 아파트 선호도가 더 높기 때문에 아파트 투자는 안정적이고 또 매력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투자 대상으로 또 인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감스스마일이 1주택은 필수이지만 만약에 능력이 되신다라고 하시면 두 채까지도 가능하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 드린 이유가 저는 이 아파트의 그런 선호 현상 그리고 아파트의 그런 매력적인 수익 예를 들어서 이제 상가를 매수해서 상가에 뭐 보증금 5천에 뭐 200만 원을 월세를 갖다 받는 상가의 가격이 뭐 7억에서 뭐 10억 전후되어 있다라고 하면 아파트를 그 금액에 사게 되면 동일하게 그런 상가의 수익을 갖다 받을 수 있고 또 공실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적기 때문에 아파트가 많은 사람들의 그런
선호를 받고 있고, 더 나아가서 지금 서울 및 수도권의 아파트 공급은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아파트를 갖다 더더욱 많이 가지려고 지금 그렇게 수요가 더 몰린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아파트가 장기적으로 자산 가치가 상승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개발 호재라든지 교통망 개선이 예정된 지역의 아파트는 미래 가치가 높아질 수가 있고요. 일자리라든지 교통망이 확충되는 지역은 특히 더 눈여겨보아야 될 것 같다. 그래서 그런 교통망 확충이라든지 일자리 증가 지역을 갖다가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을 미리미리 그런 내가 부동산 인사이트를 키워서 남들이 관심받지 않을 때 지금이라도 들어가서 또 수익을 갖다 얻게 되면 더 좋을 것 같고, 또 한 5년, 10년 정도 또 장기적으로 또 보유하면서 그동안에 이제 임대 수익을 갖다가 받으면서 또 시세 차익까지 얻게 되면 더더욱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빠숑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여기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시장 하락기를 이용해서 미래 가치가 있는 매물 중에 저렴하게 매입하는 전략이야말로 최고의 부동산 투자 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동산 투자 전략을 갖다가 얻으려면 단시간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인사이트를 꾸준하게 공부를 통해서, 또 아니면 수도TV라든지 감사스마일을 통해서 이런 인사이트를 계속해서 해 나간다고 하면 정말 저처럼 이제 여름에 휴가를 갖다가 즐겁게 다녀올 수가 있고, 더 나아가서 이제 저는 여행을 가는 그런 곳에서도 상당히 많은 공부를 또 하고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내에서 또 보지 못했던 것들을 또 해외여행을 또 통해서 그런 것들을 확인하고 알 수가 있는데, 저는 한 1년에 한 2번에서 3번 정도 이렇게 여행을 갖다가 하고 있는데, 이 여행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로 부동산 투자랑 이런 것들을 결부시켜가지고 또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감스님들도 항상 어떤 곳을 가든지 아니면 어떤 곳을 갖다가 내가 가게 된다고 하면 그 지역의 그런 움직임이라든지 또 그 지역의 또 건물이라든지 그 지역의 이제 부동산의 그런 가격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확인하시면 우리나라랑 또 비교를 또 할 수 있는 부분이 또 적지 않게 또 있다라는 말씀을 오늘 감사스마일이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일단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서울이면 모두 상승할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또 염두에 두셔야 되고, 또 최근에 공사비 상승이라든지 또 상가 쪼개기 문제 때문에 주춤하고 있는 재건축, 재개발 예정된 지역 같은 경우에도 미래가 지금 높아질 가능성이 앞으로도 크다. 그래서 이러한 투자처들은 철저한 미래가치를 중심으로 해서 또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고, 또 최근 1, 2인 가구 증가라든지 인구 구조 변화로 인해 가지고 소형 아파트 수요가 또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서울 내에서 아파트 공급 부족 문제라든지 맞물려 가지고 투자 매력도가 높아지고 있는 이런 또 소형 아파트도 또 한번 눈여겨보시라는 이야기를 또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투자는 지역별, 입지별로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은 부동산 인사이트를 통해서 투자 결정에 도움이 되면 더욱 더 좋겠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빠숑님의 이런 인사이트가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인사이트를 통해서 내 집 마련 포함해가지고 또 투자에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이야기 드립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부동산 대책 관련해가지고 또 많은 분들이 8월 15일 전에 부동산 종합대책 발표에 대해서 또 궁금해하고 계시는데, 일단은 엠바고의 요약 정리가 좀 나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내일 사전 백브리핑하고 부동산 관계자과 회의를 갖다 한다라고 하는데, 재건축, 재개발 등 활성화, 그리고 빌라 등 비아파트 시장의 활성화, 세 번째로는 공공택지 신속 공급하겠다. 네 번째로는 신규 택지 물량 확대하겠다. 다섯 번째로는 주택 공급 여건 개선하겠다. 여섯 번째로는 부동산 시장 건전성 확보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이 대책을 갖다가 이 확대 방안을 보면서, 요약본을 보면서, 여기에 아파트를 어떻게 공급하겠다라는 이야기는 없어요. 이제 그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지금 이제 비아파트 관련해가지고 이런 대책을 갖다가 내겠다라고 하는데, 1주택자가 비아파트 주택을 매입 시에 양도세라든지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 기준에서 1주택자 특례를 제공하는 방안이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는데, 과연 이런 대책이 지금 아파트의 쏠림 현상을 갖다 좀 약간 완화시켜 줄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다는 생각을 갖지만, 그래도 아파트를 공급을 갖다가 해야 되는데,
지금 정부에서도 아파트 공급에 그런 뾰족한 방안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수요 없는 공급, 이런 실효성 논란이 앞으로 올 하반기에 뜨겁게 뜨거운 이슈가 되지 않을까 감사스마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비아파트 수요 감소 현상 때문에 이제 비아파트를 갖다 어떻게든 정부에서는 오피스텔이라든지 빌라를 갖다가 공급을 해서 아파트에 이런 쏠림 현상을 갖다 조금 완화시키려고 지금 하고는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아파트를 갖다가 선호하는데, 아파트를 나는 빵을 먹고 싶은데 계속 밥만 먹으라고 지금 하는 그런 모습이다. 그래서 아파트를 공급을 갖다 해야 되는데 아파트를 공급을 지금 당장 못하기 때문에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서울 아파트의 이런 매물량은 줄어들고 있고, 또 가격은 계속적으로 올라가는데, 서울 아파트 매물량이 지금 6개월 만에 최저라는 이 기사를 갖다 보면서 제가 문득 지금 이제 매도인들도 이거 지금 매도하게 되면 더 좋은 데로 가려고 하셨던 분들도 가격이 너무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가지 못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지금 아파트 팔게 되면 이제 안 되겠다라는 그런 또 심리가 또 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매도하는 것보다는 제가 생각했을 때 내년 이후로 매도 타이밍을 좀 늦추는 게 더 좋을 것 같고, 매수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빨리 제가 고양시 덕양구 예를 들었잖아요. 제가 8월 12일 날 이제 빠숑님과 이제 수투TV 가서 이제 고양시 관련해가지고 제가 이야기 드릴 건데,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8월 12일 날 빠숑님 방송으로 나가서 이제 고양시에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아마 고양시 덕양구라든지 또 GTX-A 서울 운전구간 개통하는 킨텍스역이라든지 운영역이라든지 뭐 대곡역이라든지 창릉역, 연신내역 주변의 아파트 가격은 지금보다는 더 높아지지 않을까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물이 감소하는 가운데 거래량은 늘어나고 있고, 당분간 가격 상승은 지속할 것이라는 전망도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 9월 전에, 그리고 부동산 대책을 보고 뭐 결정하셔도 뭐 괜찮겠지만, 물론 더 높은 금액으로 이제 지불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오늘 마지막으로 이야기 드립니다. 제가 오늘 방송을 지금 보니까 한 4일, 5일 만에 지금 방송을 하다 보니까 말이 약간 좀 꼬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이 집값 상승 때문에 서울 아파트 매물량이 지금 6개월 만에 최저가 되어 있고, 더 나아가서 이제 부동산 대책을 갖다가 정부에서 지금 내려고 지금 하지만 말 그대로 또 재탕이다. 8월 15일 전에 부동산 종합대책 발표를 갖다가 보니까 솔직하게 지금 엠바고에서도 지금 나와 있는 이 요약본을 보다 보니까 아파트를 지금 공급을 갖다 못하기 때문에 어찌됐든 간 신규 택지라든지 공공택지를 관련해서 3기 신도시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빨리빨리 지금 진행을 하겠다라는 그런 걸로 저는 보이거든요. 그리고 빌라 등 비아파트 시장을 활성화하겠다고 하는데, 과연 시장에 이런 것들이 얼마나 먹힐지는 모르겠지만 더 뜨거워지기 전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 또 서울과 맞붙어 있는 고양시 덕양구 아파트를 지금이라도 관심 갖고 내 집 마련하시고, 또 내년에 전세 만기가 도래하는데 내년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올해 내 집 마련을 꼭 하시라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8월 7일 입추네요. 입추. 또 이런 무더운 더위도 조만간 뭐 한 20일만 지나면 또 시원해지지 않을까, 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도 무덥지만 시원한 하루가 되셨으면 좋을 것 같고, 감사스마일은 내일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감스님들께 사랑과 존경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